6년 차가 됐고요. 6년 동안 지금 자사 브랜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점 14개, 가맹점 한 8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외식업 자체가 저는 가장 매력이 있었다고 느낀 거는 수익률이었어요. 뭐 한 달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어가실 수 있어서. 네, 최성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SP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석민이라고 합니다. SPM은 지금 이제 6년 차가 됐고요. 6년 동안 지금 자사 브랜드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점 14개, 가맹점 한 80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보통 외식업 매장을 만들고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전개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키워내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식업 브랜드 관련해서 총 10개 이상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하셨고, 좀 소비자들이 내지는 그냥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그런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거는 초이다이닝이라는 브랜드인데, 네네. 개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하플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프를 안 다녀가지고 더 생소하긴 한데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 6년 만에 그렇게 이제 일구신 성과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6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연매출 80억 정도를 달성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을 하려고 계속 이제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하 2층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지하 2층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자본금이 없었어서 샵앤샵으로 카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약간 일반 뭐 커피 파는 그런 데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하 2층에 누가 커피 마시러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였어요. 공유 오피스에서 저희 이제 커피 기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를 판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공유 오피스랑 저희는 이제 뭐 협업 관계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었는데, 진짜 그때는 기계 비용 정도만 가지고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인 창업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각자 할 일들을 하게 됐고, 저만 좀 끝까지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유 오피스 지하 1층에서 그렇게 이제 기계를 들여놓고 거의 뭐 자본 거의 없이 시작을 하셨는데, 뭐 어떤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콘텐츠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나 뭐 이런 그룹 스터디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손님들을 오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구청이나 뭐 이런 유관기관과도 협업을 해서 저희 공간에서 다양한 좀 강연회 같은 것들을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구청에 조금 알려져서 저한테 프로젝트 제안이 온 게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도 하고, 저도 이제 확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지하 2층 공간을 스터디 카페로 리브랜딩을 해서 매출을 어떻게 보면 최대치까지 키웠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줄 서서 들어오는 스터디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크기로 이런 규모로 스터디 카페를 차리려면은 2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돈을 모으려면 또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서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카페 뭐 이런 피터팬이나 이런 카페, 네이버 카페에 매물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컨택을 해서 내가 대신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약간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카페를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인수라든지 뭐 운영 대행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좀 확장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청에서 또 이제 맡게 된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뭔가 사업의 발판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스터디 컨셉의 카페가 좀 잘 된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확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 브랜드를 런칭했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이제 구청에서 맡았던 프로젝트가 신촌 기차역 쪽에 있는 박스퀘어라는 프로젝트인데 건대 커먼그라운드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좀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카페코지라는 브랜드를 만든 제 대표자분이랑 좀 인연이 돼서 그때 이제 카페코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이대 쪽에 있는 어플집을 조그만한 걸 인수를 해서 거기를 조금 리브랜딩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또 조금 잘 돼야지고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성장하는 주춧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영을 초반엔 좀 확보를 하신 다음에 네. 나중엔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까지도 이제 확산을 네. 하신 거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카페코지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1년 동안은 뭐 큰 확장성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1년 정도 됐을 시점부터 이제 문의가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가 좀 코로나 시작할 때쯤이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임에도 그래도 제가 좀 소자본 창업으로 이제 창업을 시켜드렸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계약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키워왔었다 보니까 새로운 브랜드도 기획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브랜드도 이제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좀 넓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코로나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완전히 업황이 최악이잖아요. 네. 제 근처에도 사실 그때 막 무슨 뭐 약간 그 뭐 서점이랑 카페랑 약간 복합적으로 하다가 접으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서 잘 이렇게 그거 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그런 상황에서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니즈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자본 창업이었고 이제 저희만의 조금 색다른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 중에 카페 창업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색다른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컨셉이 약간 베트남 컨셉이에요. 그래서 약간 베트남 우리 동남아 놀러 가면은 네네. 홈카페를 가장 많이 접하시곤 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그게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약간 그런 컨셉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주나 오창에 보면은 이제 저희 매장이 좀 완전 동남아 스타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꾸준히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색다른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또 창업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또 네. 잘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첫 창업과 지금 뭐 수입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한 몇 배 정도 드신 거예요? 현재 기준이요? 네. 사실 뭐 수익은 항상 변동성이 있긴 한데 맨 처음에는 진짜 제가 수익이 거의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진짜 많이 벌 때는 50배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얼마 정도 뭐 뛰었다라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체가 네. 워낙 이제 그때는 사실 거의 남길까 말까 그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매출 뭐 80억 정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 정도 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다시 한 500만 원을 누가 빌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기준에서는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실 분들을 뭐 모집을 하든 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든 해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저희 채널 예. 공식 질문이긴 하거든요. 예. 뭐냐면은 1억 모으기를 어떻게 하시겠냐. 아시다시피 지금 매크로 환경이 금리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자산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짠탱크다 저축이다 뭐 은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막 특판 예금에서 뭐 5%, 6%, 7%, 8%까지 막 팔고 그러잖아요. 네. 대표님이라면 약간 이 현 시점에 1억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종잣돈 모으기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외식업 자체가 저는 가장 매력이 있었다고 느낀 거는 수익률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식업을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 네. 정말 잘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한 8개월에도 회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한 매장에서 한 창업비용 한 1억 2천 정도 들였는데 순수익이 2,500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매장이 있어요. 와.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만 따지면 사실 엄청난 거니까 ROI가. 그래서 전 사실 뭐 그래서 재테크를 저는 이제 계속 매장에 투자를 하는 형식으로 제가 직영점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본금이 많이 없고 뭐 자기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배달 창업인 것 같아요. 배달 창업. 네. 그래서 배달 창업도 잘 만들면은 네. 뭐 한 달에 그래도 5, 6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거의 무자본이고. 네, 거의 이제 뭐 요즘에는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보증금 뭐 한 1, 200 정도 내고 뭐 월세만 내면은 안에 주방 집기나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혹은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해서 뭐 주방 집기 해봤자 1, 2천 정도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뭐 잘 되게 하면은 뭐 한 달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어가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걸 창업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1억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 한다면. 네. 근데 약간 이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음식점이다. 그런 말 많이 듣고 사실 뭐 여기가 이제 강남이긴 하지만 강남이 아니더라도 무슨 동네만 간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음식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계속 명맥을 이어가는 가게는 가지만은 계속해서 간판이 바뀌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뭐 몇 년 지나면은 뭐 몇 %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근데 이제 대표님한테 들으니까 그 수익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약간 좀 그 잘못 알려진 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이? 근데 이게 그 너무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공부를 하고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셔서 이제 금방 잘 안 돼서 접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실제로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맞고 근데 좀 꼼꼼히 준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뭐 매장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은 그 중에 보증금이나 네. 일정 부분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0이 되진 않거든요. 망한다고 해서.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경우면은 좀 리스크 적은 곳에서 도전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뭐 잘 준비가 되면은 확실히 좀 해볼만 하다.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도 약간 요식업 자체가 그렇게 녹록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경기도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창업 이꼬르 실패라는 그런 키워드가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패하는 매장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잘 되는 매장도 많이 가보고 네네. 안 되는 매장도 많이 다녀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매장은 뭐 물론 상권이나 뭐 이런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 안 되는 이유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뭐 그 요인을 굳이 큰 카테고리에서 꼽자면 가장 기본적인 거일 수는 있는데
뭐 메뉴의 맛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 이런 제품의 서비스나 뭐 이런 가치가 네. 내가 지불하는 돈 대비해서 더 나으냐 적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변동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조금 친절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불친절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그죠? 뭐 불친절한데 계속해서 가는 매장들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맛이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맛일 수도 있고 그게 네. 이제 불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네. 좀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식을 많이 준다든지 아, 예. 뭐 그거는 사실은 그게 이제 불친절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타겟층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나 뭐 속리단길이나 뭐 압구정 로데오에 데이트하러 가고 뭐 이런 상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평범하게 그냥 좀 뭐 이런 김밥나라 같은 게 있으면은 아, 그렇죠. 일반 당연히 잘안 될 백반집이라든지 거고. 예. 컨셉이 명확하거나 약간 좀 네. 인테리어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하느냐에 대한 그런 입지적인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자리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네. 그런 환경에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거. 예. 그런 게 이제 잘 안 어루어졌을 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또 잘 되고 이런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매장을 열 때 성공 확률을 한 99% 정도 확신을 하고 매장을 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어떤 조건이 맞아 들었을 때 이건 99% 성공을 하겠다.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브랜드 어떤 매장을 할지랑 입지를 동시에 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어떤 걸 할지 정해놓고 입지를 보는데 저는 입지는 입지대로 보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자리를 보다가 이 자리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만큼 입지와 입지에 맞는 아이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만들 때 어느 정도 70% 이상 그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약간 컨셉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나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브랜드 컨셉을 잡을 때 이를테면은 약간 좀 저도 이제 강남을 가끔 왔다 갔다 이제 출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막 그런 디저트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뭐 새로운 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SNS가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생각해요. 뭐 SNS 들어가 보면은 어쨌든 얼리 어답터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맛집들만 찾아다니고 그렇죠. 카페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우선 볼 수 있게끔 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올 거잖아요. 네. 먹는 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겠다. 이건 좀 유행으로 끝나겠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어느 정도는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뭐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은데 그 느낌을 보면은 이건 너무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다. 혹은 예를 들어서 뭐 마라탕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네. 우후죽순 막 생겼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흐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행을 유도하고 만들진 않았을 건데 너무 이제 이렇게 퍼져버리면은 유행처럼 지나가서 훅 꺼져버리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안에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유행 따라가는 아이템은 좀 지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왜냐면 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아메리카노가 메인인데
요즘에 뭐 이런 어떤 딸기 메뉴가 유행을 해서 아니면 크로플이 유행을 해서 잠깐 반짝 크로플을 이제 판매를 할 수는 있는데 크로플 전문점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약간 그 커피라든지 커피는 사실 약간 컨셉 그런 건 다양하게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사실 발전하는 산업이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크로플이라든지 그런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반짝 유행일 수 있으니까 그걸 잠깐 팔 수는 있어도 이걸 메인 아이템으로 가지고 창업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포함해서 총 100군데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되는 사실 매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질구레한 일도 많이 터지잖아요. 네. 관리 소요가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좀 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뭐 누구나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에게 뭐 이런 해야 되는 역할과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기준을 준다거나 뭐 그 점장을 또 관리하는 뭐 이런 본부장이나 뭐 이런 매니저급 직원을 두고 그 친구들에게도 또 뭔가 이런 비전이나 그거에 맞는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또 본사에서도 이런 점장이나 매니저들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뭐 디자인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나 혹은 이런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기획을 해서 그게 이제 매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나름대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이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났던 모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얼마나 잘 맞고 융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채용의 한 기준으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부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뭔가 더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뭐 동업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기획을 하고 운영은 이제 다른 분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들을 세우는 거죠. 이 매장은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역할 분담을 좀 잘 나눠가지고 좋은 파트너를 찾는다. 그리고 약간 이게 가맹점이 많아지면은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봤는데 가맹점 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막 소송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약간 좀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직까지 뭐 그런 적은 없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장사를 잘 된다. 뭐 혹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 근데 점주님도 모든 거를 본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데 이제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프랜차이즈니까 본사의 방침은 전혀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약간 좀 의견 다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너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갈등이 좀 깊어지면은 진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좀 우리 가맹 점주님으로서 부합할지 반대로 그분도 더 느껴보시고 결정하셔라. 약간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이 이제 계약을 맺을 때까지 좀 꼼꼼하게 서로 잘 검토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가 명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소통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리틀 백종원이라고 불릴 만큼 요식업계에서 이제 10개나 되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잘 런칭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약간 최근에 그 요식업 트렌드를 봤을 때, 네.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요식 분야,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면 그 중에 하나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모두의 공통된 이런 이제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인력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어가는 분야를 좀 많이 선택을 하게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아, 요즘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특정 매장 가면 뭐 로봇팔이 막 커피를 내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약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초에 뭐 메뉴 자체가 뭐 좀 단일화돼 있거나 그러니까 되게 막 김밥 나라처럼 그 공간에서 막 수십 개가 되는 메뉴를 뽑아야 되면 거의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메뉴를 다 기억을 해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또 교육도 다 해줘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전 리스크가 그거 자체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어려우면 당연히 더 일하기 싫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아이템 선정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 또 이제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뭔가 원재료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판매가가 너무 막 가격 경쟁 심하게 하거나, 뭐 카페도 저가형도 있고 뭐 프리미엄도 있지만, 그렇죠.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가형을 조금 지향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가격 경쟁을 해버리면 옆에서 2,000원에 팔면 내가 1,500원 팔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서로 같이 죽는 게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만의 명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아이템을 한다거나, 네, 그런 걸 오히려 조금, 이게 어쨌든 이게 타겟층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아이템이 유망하다 이것보다는 그런 산업의 흐름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 같은 거를 조금 고민하고, 그거에 맞게끔 똑같은 족발을 하더라도 이런 족발, 뭐 이런 메뉴,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막 쌈박하고 막 그런 아이템이라기보다도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단일화된 메뉴, 그 다음에 좀 인건비 구성이라든지 원재료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끔 뭐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싼 건 지양하고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있는 그런 걸 선택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제외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특히나 이제 또 막 유행 타는 그런 메뉴 말고. 그 다음에 이 공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면은 사실 취업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문과보다는 확실히 좀 공대를 전공하고 그분들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취업을 해서 분명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업에 뛰어드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잘 외식업에 뛰어들지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이쪽을 트라이 하신 건 아니군요. 네. 어쨌든 저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괜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뭘 해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은 있었는데, 뭐 초반에는 되게 많이 좀 그런 괴리감? 아닌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들이나 동기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초봉 막 7천, 8천씩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저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됐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뭔가 비교하게 되고 고민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지만 좀 저는 이제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뒤, 3년 뒤, 4년 뒤가 됐을 때 더 잘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자신감 아닌 자신감?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도 1년, 2년, 3년을, 초기 3년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버틸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일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었으니까 또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런 것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냥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게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 창업 쪽에 대한 DNA가 있으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네, 뭐 창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뭔가 좀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그죠? 네. 일반적인 루틴 뭐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네, 새로운 거에 도전을 매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80억 매출을 달성하시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팀원들이 든든하게 있어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혼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것 같은데 이제 깨달은 게 있다면 뭐 사실 항상 깨달음의 연속이라서 뭐 한 가지만 말이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좀 철학적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항상 좀 되뇌이거든요. 네 자신 알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네. 그게 결국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더라도 막상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작정 시작하지만 하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전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좀 잘 되는 매장이 생겼지만 여전히 또 어렵고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고 혹은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과제가 주어지니까 계속해서 뭔가 좀 배워야 되는 것들의 연속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그런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좀 깨달음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일궈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발전시키는 그런 의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처음부터 이제 그 요식업에 뛰어든 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뭘 구상하셨던 거예요? 사실 뭘 구상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라도 해보자라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그냥 맨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냥 환경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ROTC를 나와서 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가서 전역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연계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방에 있었다 보니까 일단 서울에서 살자. 그래서 서울에서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울에 일단 무작정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와서. 뭐 이렇게 방 잡고.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거기에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네. 뭐 이런 문화들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이제 자기계발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뭐 있긴 있었지만 찾아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늦게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 왔을 때 이런 커뮤니티 문화가 엄청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창업과 관련된 강의나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꼴통쇼나 뭐 또 온오프믹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게 활성화돼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강의들을 많이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고 좀 그러면서 점차 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많이 전환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업도 해보고 사업하려면 영업해야 된다 해서 영업도 해보고 뭐 그런 뭐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도 좀 관심 갖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초반에는 교육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교육은 돈 벌기는 힘들겠다. 네. 그때는 뭐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걸로 잘 돼서 그런 교육을 하든 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관련된 걸 제가 이제 기획을 그때 당시 잘 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 코워킹 스페이스 하시는 대표님이랑 좀 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네. 무작정 이렇게 막 두드리고 뭐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네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사업 그 아이템과 연결이 되고. 맞아요. 네. 이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현재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뭔가를 저질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무자본 창업, 뭐 지식 창업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그쪽에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훨씬.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강의나 뭐 이런 사업가들 네트워킹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도 자주 나가고, 근데 나가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뭔가 하나라도 팔아보거나 해보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보면 바뀌는 게 결국 없더라고요. 네. 앞서서 뭐 약간 영업도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뭐 보험 영업도 했었고, 뭐 이런 중고차, 뭐 이런. 중고차도 하셨어요? 뭐 장기 렌트 이런 것도 했었었고, 그리고 아주 잠깐이지만 그 맞춤 정장이랑 뭐 하면 그러니까 웨딩홀에서도 일도 배워보고, 저 기획 쪽 일도 배워보고,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막 진짜 안 맞다 싶으면은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고 빠르게 뭔가를 좀 뭐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네트워크를 하고 있던 다른 대표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주신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수익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큰 메리트는 없었지만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좀 크게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네. 자기랑 맞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결심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성공한 분들께도 직접 연락을 하신다든지, 아까 뭐 강의도 들으셨다 말씀하셨는데 만나서 직접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들의 만나면서 느꼈던 그분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딱 뭐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책 한 권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읽어야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뭔가 오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지. 뭐 사업가도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인사이트가 합쳐서 뭔가가 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걸 좀 크게 굳이 얘기하면 의사결정 하는데 고민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뭐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그런 거를 좀 쌓아갔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도 사업가들이 쓴 책 위주로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뭐 역사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는데 뭐 최근에도 뭐 슈독이라는 책, 나이키 창업자가 쓴 책을 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복합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들의 임기응변 이런 것들 이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단순화시키면 똑같아요. 도전하고 뭐 도전해라 배워라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건 좀 다 다르니까. 약간 좀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내가 계속해서 접하고 습득하다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보면 최적의 그런 솔루션을 또 제시할 수 있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네. 약간 좀 현재 2030? 네. 뭐 취업 뭐 상태이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약간 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뭐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뭐 내가 창업을 하고 싶거나 뭐 재테크 뭐 이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전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제품을 하나 팔려고 하더라도 요즘엔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그래도 뭔가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거든요. 뭐 내가 똑같은 일을 매일 하더라도 뭐 조금 다르게 해본다든지 어쨌든 이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습관을 좀 들이다 보면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 뭐 거기에서 좀 더 유의미한 좀 결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뭐 새로운 거에 뭐 도전하고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거에 이제 뛰어들어라. 뭐 결국에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할 때 있어서의 이런 왜냐면 뭔가 했는데 잘 안 되면 또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수그러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작은 성취감들을 많이 만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더 큰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거.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진짜 이제 뭐 나중에 뭐 가게를 차리든 뭘 하든 할 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성공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지르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정보가 많다 그래도 그냥 보고 안 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해보고 또 봤을 때랑 내가 해봤을 때 분명히 또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해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맞는 일 찾는 네.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창업 팁 그다음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성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